안녕하세요. 토닥토닥 힐링 수다로 행복을 전하는 오행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밖으로 막 돌아다니다가 집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되니까 조금 더 새로운 느낌? 그래서 사람은 항상 그 어떤 것에 계속 같은 패턴으로 가게 되면 익숙해지는, 그래서 조금 더 또 때로는 나태해질 수도 있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1월 달에도 계속 바쁘게 뭐 광주로, 담양으로, 전주로, 뭐 부산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사실은 집에서 차분하게 방송을 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담양에서도 방송을 찍어서 보냈고 전주에서도 보냈고 이렇게 해서 올렸었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전에 제가 1월 달 들어서 그 트렌드 코리아로 가지고 좀 그 10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좀 같이 방송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감정 대리인에 대해서 하나 하고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사실은 이 트렌드가 10가지가 있지만 사람마다 다 그럴 것 같아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는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10개 중에서도 저는 유난히 또 관심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감정 대리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관심 있는 부분을 이제 두 번째로 오늘 할게 밀레니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밀레니얼 가족. 이 트렌드는 이머징 밀레니얼 패밀리 해가지고 그 밀레니얼 가족, 그래서 최근에 생겨난 가족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 가족, 저도 나이가 어느새 50대다 보니까 우리 부모 세대, 저희들 세대는 가족 하면은 엄마가 좀 헌신해야 되고 아빠는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고 자녀들에게는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을 했던 그런 세대. 그래서 저도 베이비 부머 세대의 끝자락에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밀레니얼 가족 세대는 이 베이비 붐 세대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이루는 가족, 이거를 지금 밀레니얼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나이로 보면은 80년대생,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 이 정도 우리 그 세대들을 우리가 밀레니얼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게 그 와닿았던 부분이, 조금 와닿았던 부분? 아니, 저는 아직 사실은 그게 안 되거든요. 저희 딸 같은 경우도 따지면 이 밀레니얼 세대에 속하지만 이렇게 사 먹는 밥보다는 엄마가 해주는 밥을 더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 또 그런 것들을 제대로 많이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늘 미안함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TV에서는 밥 잘 사주는 누나가 예쁜 누나가 있었다면, TV에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있었다면, 밀레니얼 가족의 집에는 밥 잘 사주는 예쁜 엄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V에서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있고 집에는 밥 잘 사주는 예쁜 엄마가 있다. 그런데 엄마들이 이 밥을 잘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잘 사주고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 시간들을 가족들에게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엄마들도 아이들한테 무조건적인 헌신이 아니라 엄마의 이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 개발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항상 모든 상황이나 일에는 장단이 있지만 그냥 무조건 밥을 잘 해주기보다 사주는 엄마, 왠지 좀 정이 없는 듯한 느낌? 그리고 그렇지만 또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엄마.
과연 어떤 게 옳을까? 옳고 그름은 없겠지만 과연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님들도 베이비붐 세대라면 아니면 밀레니얼 가족 세대라면 각자 나름대로의 또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참고로 저희 집 딸 같은 경우는 나갔다 들어오면 엄마가 우리 딸 어서 와 밥 먹어야지 이러면서 챙겨주는 걸 좋아합니다. 지금도 엄마가 뭐 맛이 있어서라기보다 엄마가 해주는 밥상,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을 참 좋아하는데 오히려 저는 제가 밀레니얼 가족에 속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모든 흐름이 다 이렇다는 아니지만 이런 흐름의 추세를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밥을 사주고 그 시간을 엄마들이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그래서 이제 탈며느리, 탈시부모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선언하고 또 고부간의 갈등보다는 장서 갈등, 이 장서 갈등이 뭐냐면은 그 장모와 사이의 그런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고부 갈등으로 이혼하는 확률보다 장서 갈등으로 장모와 사이 간의 그런 처갓집과의 관계로 이혼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또 변화해가는 그런 흐름에 우리가 또 맞춰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이 변화의 흐름을 따라는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은 잃지 않아야 된다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 가치, 원칙, 나름대로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가운데 그 중심을 잃지 않고 변화해가는 그런 추이에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은 어떠신가요? 어느새 1월도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12달 중 한 달이 훌쩍 지나고 2월도 구정 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금세 지날 것 같습니다. 매해 나오는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또 여기에 맞춰서 갈 때 우리가 또 현실에 맞는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방향성을 잡아가는, 또 경제적으로 수입을 내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컨텐츠를 잡고 어떤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밀레니얼 세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면은요, 그 삼신 가전이 필요하다 그러네요. 삼신 가전, 3가지의 가전. 없어서는 안 되는 가전이 뭐냐면은 로봇 청소기,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 또 하나는 빨래 건조기. 사실은 저도 어쩌다 집에서 이렇게 집안일을 좀 하면서 보면은요, 하는 거 없이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저도 집안일에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저의 자기 개발에, 또 제가 이제 뭐 강사로서 제 미래에 이렇게 제 사명에 맞는 삶에 더 투자를 하는 편이죠. 뭐 집안일 좀 못하면 어떻고 이렇게 가는 편인데, 요즘은 이제 그 밀레니얼 가족들은 그런 것들을 또 가전제품으로 뭐 로봇 청소기라든가 아니면은 식기세척기, 빨래 건조기 이런 것들로 많이 저기를 하고, 또 모든 것들을 가구들도 되게 심플하게 정말 그 단순하게 해서 일을 줄이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제 이 밀레니얼 가족들은 일을 가성비 있게 처리하고 이제 부부 사이에도 동반자적인 의식을 지니면서 개인의 취미와 성취를 중시해서 자기 개발에 열심이다. 이제 가정은 절대적인 희생을 해야 하는 곳이 아니라 적당하게 만족할 수 있는 적정 행복의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라이프 스타일도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그 마트에도 가서 보면 그냥 데워서만 먹을 수 있는, 그냥 바로 그대로 다 갖다 넣고 끓여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 집 아파트 상가에만 가도 반찬을 뭐 잡채부터 시작을 해서 국, 찌개, 조림 뭐 다 해서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밥만 해가지고 거기 반찬 있는 거 딱딱 사다 국만 데우고 해서 밥상을 금방 차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은 그런 또 그 직종들이 이제 성황을 이루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에 햇반 나올 때 되게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사람들이 햇반을 주면 너무 성의 없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또 집에서도 밥을 해가지고 계속 매 끼니마다 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해서 통에다 딱 담아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먹을 때는 전자레인지에 돌려서만 먹는, 그렇게도 많이 활용을 하니까 갈수록 우리가 경제생활에서는 많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밀레니얼 가족이 사는 법, 인구 구조로 보나 소비시장 규모로 보나 향후 한국 소비시장에서 이 밀레니얼 가족들이 몸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만큼 우리는 집에서 요리를 하고 희생을 하는 것보다는 쉽게 할 수 있는, 인스턴트라기보다 정성껏 만들어서 딱 데워서만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우리 소비시장을 장악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도우미의 문화도, 가사 도우미에 대한 문화도 더 많이 활성화되어져 가는 것 같고, 또 부부가 같이 가정생활을 할 때도 서로 분담해서 일을 하고, 요즘에는 주중에 아이들 돌보는 걸로 시간을 많이 쓰는 아내에게 남편이 배려로 주말에 뭐 한나절 정도는, 아니면 하루 정도는 자유롭게 나가서 하고 싶은 거 하고 놀다 올 수 있도록 또 그런 배려를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주부들이 갈 수 있는 곳, 뭐 카페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문화들이 형성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변화해 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진리고, 우리는 결국은 그 변화해 가는 것에 또 적응을 해 가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는 동반자고 자녀는 친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변한다. 엄마라면 아이를 위해 무조건 헌신해야 한다는 모성 신화가 밀레니엄 가족에게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엄마는 아니었어. 엄마는 이제 미안하지 않아. 엄마가 아니어도 괜찮아라는 이런 자녀 양육에 관한 그런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주는 그런 책들도 많이 출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때는 초등학교, 이제는 이제 그래서 한때는 이제 2인자 남편이라는 그런 신조어도 출연을 했다고 해요. 2인자 남편은 뭐냐면은 엄마가 돈을 많이 벌면 아빠가 집에서 살림을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요즘 학생들의 일기장에 드디어 이제 아빠가 등장을 했다. 예전에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 그 다음에 우리 밀레니얼 가족에서 그 아이들이 성장할 때는 아빠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이사를 갈 때도 강아지는 챙기지만 아빠는 챙기지 않는, 그리고 뭐 아이 일기장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죠. 엄마는 맛있는 밥을 해줘서 좋고 놀아줘서 좋고, 냉장고는 음식을 줘서 좋고, 뭐 강아지도 놀아줘서 좋고, 이러는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일기도 있었죠. 뭐 웃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흐름이 그렇게 흘러갔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밀레니얼 부부도 개인의 시간과 공간을 이제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우리가 여행을 가도 휴가를 가도 온 가족이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지금은 서로에게 시간을 맞춰서 자기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많이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흐름에 대해서 가족, 그러면은 함께여야 된다는 생각, 헌신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각자의 시간, 각자의 공간, 각자의 취미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그 밀레니얼 가족의 흐름,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 한편으로는 아니 그러면 이제는 뭐 도대체 어떻게 사회가 흘러가겠다고 이러나라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밀레니얼 가족이 한국 고유의 전통을 무조건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를 각자 모시고 명절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지만 기성세대가 수용할 만한 범위 내에서 자신들만의 가치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명절에 부모님 집을 방문하더라도 짧고 효율적으로 차례를 지내고 또 연휴 기간 동안 여행을 떠난다거나 또 지킬 것은 지키되 약간의 아이디어를 더해서 가족과의 시간도 또 자신들만의 즐거움을 찾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밀레니얼 가족의 문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가족의 의무는 다 하지만 자신들의 즐거움도 놓치지 않는 밀레니얼 부부의 가치관은 여행 트렌드에서도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다못해 여행을 3대가 같이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뭐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 또 자녀 이렇게 가지만 그 여행을 같이 가기는 가되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우나를 즐기고 엄마, 아빠는 골프를 즐기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뭐 클럽에 가서 논다던가 나름대로의 그런 각자 시간을 보내고 점심때나 저녁때는 같이 만나서 밥을 먹고 그러면서 같이 나누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밀레니얼 가족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쯤은 우리가 알고 살아갈 때 우리 기성세대들이 또 우리 새로운 세대들을 또 이해하고 또 함께 맞춰갈 수 있는 그런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밀레니얼 가족이 만드는 새로운 시장, 바로 지금이 그 태동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밀레니얼 가족, 저는 어쩌면 밀레니얼 가족으로 이미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해줄 수 있는 역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지만 또 그 아이들이 또 나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또 나는 나대로의 삶이 있어야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또 저의 성장을 위해서 자기계발을 하고 또 저의 꿈을 위해서 저의 사명을 찾아서 가고 또 아이들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면서 또 함께 또 소통하고 나누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
올해는 제가 유튜브 방송도 좀 활성화를 시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무래도 아마 다양하게 제가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저는 저의 이 유튜브 1인 방송으로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또, 나름대로의 같이 몰랐던 것을 또 알아가기도 하고 서로의 꿈을 깨우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1월도 어느새 또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지금 나는 올 한해 2019년 황금돼지에 계획했던 것 잘 이루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또 멋진 출발을 기대를 합니다. 아직은 출발이죠. 이제 2월 첫 주에 또 설이 있으니까 또 조금 해이해져 있었다면 또 설을 기점으로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드를 읽고 또 흐름을 잘 따라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해드리겠습니다.